어제였나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그런 또 발표가 어제 우리 쉬는 사이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네. 시장 에너지는 점점 소진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변태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그냥 볼 게 없으니까 네. 뭐 갖고 하냐면은 너무 실적에 집중해 버려요. 아주 세부적으로 봐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요. 세제 개편안이 일단 그러면 명확하게 좀 어서 빨리 나오면 네. 저 지리한 횡보가 좀 끝납니까? 일단은 다시 동료. 오늘도 역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 뭐 지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3,200선 코스피, 코스피는 800선, 예. 네, 크게 움직임이 좀 없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맞아요.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그 실적 이번 주가 실적 마지막이잖아요. 네. 15일까지 발표니까. 실적에 따라서 오늘 엄청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고 특히 화장품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완전히 뭐 한 20% 가깝게 막 네. 하락률이 나타날 정도로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기존에 우리 좀 주도주들이 조방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나마 옆으로 행보를 좀 많이 했던 이제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개를 조금 예. 들면서 원전이 그나마 조금 오늘 조방원 중에서는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매주 그래도 한 번씩 거론했던 2차 전지 섹터가 맞아요. 네. 오늘도 또 수급 빈집 플레이가 이제는 쇼커버까지도 지금 진행이 좀 뭐 돼야 될 정도로 네. 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역시 그 엔터인 것 같습니다. 엔터가 오늘 뭐 화끈하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줬는데 그러한 이제 좀 몇몇 섹터를 제외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역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던 하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리한 흐름. 다음 오늘 어제였나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그런 또 발표가 어제 우리 쉬는 사이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빨리 발표를 하면 좋을 텐데 네.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네. 시장 에너지는 점점 소진이 될 텐데 뭐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의 시장을 오늘 봤고 2차 전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ESS만으로 여기까지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고 일단 대표님 오늘 네. 시장의 총평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네. 이 엘리베이터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에서 네. 정부로 50억 양도세 기준을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결정을 해주셔야죠. 네. 네,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렇게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 같은 마음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연기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이 오늘 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변태 같습니다. 왜요?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게 제대로 가는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그냥 볼 게 없으니까 네. 뭐 갖고 하냐면은 너무 실적에 집중해 버려요. 이게 솔직히 보면은 이번에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이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나온 거를 너무 자세히 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비용 반영된 것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뭐 10주년 뭐에서 나왔던 비용 실리콘2 얘기입니다. 네. 예, 거기에 행사 관련된 비용도 얼만큼 계산됐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서도 실적 덜 나온 걸 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요. 가장 큰 그림은 재고가 늘었습니다. 네. 그럼 재고 유지 비용과 함께 조금 더 확대된 게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재고 늘려서 그 다음에는 잘 팔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요. 어차피 또 실리콘2의 가장 큰 약점은 4분기가 약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재고 이렇게 쭉 쌓았다가 3분기 때 나가고 4분기 때는 좀 위축됐다가 다음 1분기 때 또 재고 쌓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4분기인데 약할 건데 뭐 이러면서 일단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또 이따가 다 하겠네요. 화장품 얘기. 그럼 그때 또 자세히 네네네. 네, 하도록 하고요.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화장품은 보통 4분기 때 좋지 않아요? 근데 실리코트는 왜 4분기 때 약해요?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재고를 재고? 쌓아놨다가 나가는 과정 쪽에서 그럼 미리 쩌팅이 쭉 빠지면서 그러면 실적이 좋은 게 이제 3분기 때 많이 반영되고 4분기 때 약간 살짝 네네. 덜 반영되고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의 특성이고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긴 한데 아.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저희는 무조건 지난 분기보다 얼만큼, 네. 컨센보다 얼만큼, 그렇죠. 스트릿 컨센 무시하고, 스트릿 컨센 중요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변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네.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국도 정고점 도전해요. 네. 아시아 증시도 오늘 대부분 다 강했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근데 왜 거기 못 가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횡보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딱 개파락 나왔던 그 갭 때 네. 거기를 시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한국은 뭔가 이렇게 밀어줄 때 푸시할 때 막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동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먼저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뭐 이유받기 시작하면서 툭툭툭 빠지고 그러면은 저게 저점 매수를 해야 돼 아니면 고점에서 빠지다 보니까 팔아야 돼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변태적인 고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세제 개편안이 일단 그러면 명확하게 좀 어서 빨리 나오면 네. 저 지리한 횡보가 좀 끝납니까? 일단은 다시 동력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제 지리했던 뭐 지주사 증권주 이런 게 이제 힘내주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동력 찾고 은행 쪽도 뭐 물론 가치 영향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러면 순환매 시작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겠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달러는 약세 기조입니다. 약세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와 주말 사이 이더리움 네 축하드립니다 앵커님. 역시 저 없는데요. 자꾸 어느 분이신 제가 헛갈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줄이세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앵커님을 내가 아는 사람을 별로 못. 좋은 이야. 얘기죠? 네, 좋은 예,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네. 얘기인데 저는 없습니다. 네, 그냥 노력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도가 되는데 여기에 또 금요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금바를 골드바를 네. 딱 때리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번엔 이더리움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데 그래서 혹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 좀 움직일까 봤더니 하지 말고 미국 가서 해. 미국 종목들이 맞아. 쫙쫙 또 가네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의 주도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계속 되는 기조 쪽에서 현물 매수 이것도 이제 하려면 같이 해주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선물 오후장 되니까 또 쭉 밀리더라고요. 근데 뭐 3,200선은 지켰다 이런 건 이제 싫고요. 네, 그냥 제대로 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쪽에서 강세업종 보게 되면 뭐 2차전지 여전히 강하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또 힘 빠지고 하이닉스 또 힘내고 네. 뭐 이런 이것도 약간 엇박자 그리고 또 엔터 쪽들은 요즘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좀 실적의 안정성 아니면 밸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가장 탄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JYP가 물론 오늘은 YG가 가장 강했다고 하더라도 JYP에 대해서 긍정 얘기가 계속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봐야죠. 또 실적이 또 내일인가요, 이거? 네. 실적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전력 설비들도 그나마 선방했고 전선 전력 설비 강했고요. 그런 쪽에서 PCB도 그래도 나 살아 있어 그런 쪽으로 강했고 건설기계 쪽도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재건 쪽하고 연결시키기에는 건설기계 쪽에 해당 종목이 좀 강한 게 있어서 거기로 많이 모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전진건설 로봇, 뭐 SY 스틸텍 이런 쪽으로 물론 시장에서 관심은 갔습니다만 옛날만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입니다. 건설 쪽인데요.
사망 사고 나오고 게다가 건설의 두 축이었던 DL과 한화 네. 예, 이쪽에서 여천 NCC죠. 이쪽에 대한 자금 부담 얘기 나오고 부도 위기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들이 약해서 건설주는 좀 많이 오늘 휘청이었습니다. 네. 화학섬유, 코롱인더 실적 그렇죠. 네. 그리고 또 3분기도 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쫙 빠져버리고 게다가 또 카지노 쪽도 힘 빠지고 화장품 달바그로바. 네.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용기기까지 이쪽들 다 부진한 모습들이고 조선은 한화오션이 또 갑자기 시작과 함께 또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훅 밀리는데 그래도 의외로 저 중형 건설사 중형 조선사는 강한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일단 많이 오른 건 여지없네요. 일단 차익 매물 나오고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기대감이 있던 섹터들이 조금씩 유지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만큼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저점 우리가 항상 계산하는 건 저점 대비 얼마입니다. 저점 대비 얼마 올라왔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쫓아가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 장세입니다. 네. 전 그 답답함도 느껴지고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눈높이는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실적에 대해서도 세분화해서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것도 너무 잘 알겠고 달바글로벌에 대해서도 워낙 좀 답답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 화장품 한번 짚어보고 전략 새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장품은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 팀장님 뭐 기사에는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네 아니면 실적에 대한 전망 아니면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실적 분석에 대한 좀 다른 목소리들 이유는 많이 있는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현 주가 흐름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항상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뭐 덜한데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약간의 이제 뭐 노이즈, 네. 뭐 기스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대표적으로 원래 상반기에 괜찮았던 섹터지 않습니까? 네. 관세의 영향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품목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분위기가 미국 쪽 성장이었지만 이제는 미국보다도 이제 또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 이제 새로운 쪽 시장 확장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로 작동하면서 움직여 왔는데 이번 실적에는 확실히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그 매도 쪽을 보면 뭐 외국인들은 뭐 화장품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화장품이 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유통이라는 게 같이 동시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화장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리콘투가 예. 이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양매도가 나왔는데 실리콘투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시장에서는 화장품 섹터에는 중요한 사실은 뭐 형님 그렇죠. 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브랜드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그것을 이제 잘 도와줘서 그렇죠. 현지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뭐 브랜드 뭐 특히나 인디 브랜드들 분위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번 보시면 오늘 나온 실적까지 해서 이제 합산해서 제가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요것만 놓고 보면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투 주가가 지금까지 이래 왔죠. 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굴곡은 항상 주가가 뭐 이렇게까지 일직선으로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가 출렁였다가 뭐 이슈가 나오면서 그랬는데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영업이익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에 비하면 올해 들어와서는 약간 크기가 좀 작아진 정도? 네. 이 정도가 뭐 저걸 슬로우해졌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좀 하나 좀 태클을 건다라면 그죠? 캔들의 크기가 좀 작아졌다는 정도? 네. 그 외에는 사실은 뭐 너무나 좋은 그렇죠. 흐름이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
했을 때 기업에 대해서는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왼쪽에 요 아래쪽 차트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매출액의 변동성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더 화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고정비 효과 반영해서 영업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10개 분기 동안 지금 보시면 검은색이 영업이익입니다. 네. 증가요. 근데 밑에가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개 분기 이상 계속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왠지 이제 지난 분기 2025년 1분기 그리고 이번 분기 붙기 시작했죠. 네. 붙었고 이번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4%. 근데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예. 뭔가 과거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뭐 비용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은 있겠지만 광고를 너무 많이 네. 하나? 어떤 거요? 광고. 광고. 아니 갑자기 저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어디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복합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해외 이제 새로운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지역 가려면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 뭐 다 공장도 비용이긴 없고 하죠. 다 네. 비용이죠. 네, 네. 240명에서 2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건비 는 인건비도 뭐 그렇고 50명? 그거 가지고도 그래요 시장이 지금.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거죠. 네. 이 예민한 이유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별로 안 올라 있거나 바닥에 있으면 사실은 그래도 매출 46%, 영업이익 34% 여전히 성장 양호하네라고 해서 그랬을 텐데 야 이제는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이제 더 이상 크게 안 나오네. 과거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노이즈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도 제가 태웅이라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태웅이 우리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클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조선 관련된 부분, 단조 뭐 이런 분들 엮이면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면서 코스닥 1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사이클 꺾이면서 역전이 되면서 한동안 10년 이상 힘들었던 흐름이고, 최근에 실적 나왔던 분기들 분해해 보면 최근에는 과거에 보였던 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2가 한 뭐 10개 분기니까 우리가 1년에 4개 분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2년 이상 좋게 네,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 성장보다 더 성장이 나와야 돈을 더 벌어야지 이제 저게 이제 그래프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뭐 안 되면 당연히 이제 꺾이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 그림에서 이제 문제는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게 문제죠. 네. 예. 그리고 이 똑같은 작년 동기 대비 그때가 21%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올림하면 20%잖아요. 1% 줄어들었다고. 여전히 20%도 사실은 낮지 않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시장은 전년 동기는 21%의 영업이익률인데 이번에는 20%로 감소했다고. 이런 게 노이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주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18%, 19%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뭐 화장품이고 미용 쪽이긴 한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파마리서치의 흐름이거든요. 파마리서치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매출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이번 분기 실적 나왔고, 그 실적 나오고 양봉 하나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걸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걸 빌미로 차익 실현을 만들게 시장이 동요를 시켰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쨌든 인디 브랜드들 쪽에서도 약간 재고가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리콘2가 일부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요게 만약에 별게 아니면요, 오늘 만들어진 음봉은 빨리 올라올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요소가 아니라 야, 이제 2년 이상 나왔던 성장이 이제는 조금 슬로해진다라는 게 만약에 시장에서 더 강하다면 오늘 만들어진 이 큰 음봉은 좀처럼 회복하기 쉽지 않겠죠. 예. 올라와도 오늘 음봉의 고점에서 걸려가지고 기간 조정이거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어쨌든 뭐 실적이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번 요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관망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는 그렇다라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숫자가 견조한 쪽과 이렇게 조금 노이즈가 발생한 쪽과는 수급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이유들, 그러니까 뭐 실리콘2나 달바글로벌이 급락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팀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 설명이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아니 파마리서치와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셋 모두 장사는 여전히 영업이익을 잘 내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드는 마음의 의심 중에 하나가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가? 하루에 20% 가까이 급락할 건가?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뇌피셜이 돌아가는 거죠. 아, 뭔가 있나? 뭔가 심각한 게 있나? 이제 그러면서 악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 이 원초적인 고민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하는데 결론은 또 저만큼 쭉 빠지면 또 올라오겠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좀 또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실리콘2의 과거 역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내놓고 거기다가 다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고 뭐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컬처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뭐 어떤 브랜드가 약간 죽고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오늘 나왔던 브랜드 얘기를 쭉 한 거 보다 보니까 그중에 코스RX 같은 경우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하지만 또 하반기에 다시 강해진다 뭐 이러면서 내용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뭐 안에 있던 스킨 천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강한 거 있고 예전엔 좀 약했지만 지금 올라오는 거 있고 지금 좀 슬로우한 거 있고 다 복합적으로 그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희가 민감하게 본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소비재 쪽에서 그러니까 좀 찾아보기 쉽고 대가기 쉽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민감하게 저렇게 작용하는 거고 그런 쪽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약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는 게 ODM 업체들 있잖아요. 네. ODM 업체들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괜찮은 건 아는데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눈높이가 살짝 높아져 있었고 그만큼에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가 같이 올라와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건드린 겁니다. 밸류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안에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무역이 덜 실려 있고 한국콜마는 미국 쪽입니다. 이번에 이 공장까지 건설을 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간 이제 비용하고 그게 계상이 된 거 있고 그러면 이제 공장 딱 돌면은 그냥 이제부터 시작해서 팍 물품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업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항상 초기 비용들 들어가는데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숫자로 보인다 그러면 우르르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투자한다고 하면 빠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그래서 다시 이게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지금 관세 내기 싫은 쪽들은 다 거기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다 고객들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서 초기 그러니까 어차피 감가상각도 일어나긴 할 텐데 그거 대비해서 더 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게 쭉 쌓인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쫙 올라와요. 근데 저희가 그때까지 못 버텨요. 주가가 저런 식으로 빡빡 빠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그럴 때는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상황에 맞는데 이 주가 왜 빠져? 아이씨 이러면 저만 승질 나요. 시장에 맞춰야죠.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차피 저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면은 다시 올라오겠네라고 하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봐야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현상.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줘야죠.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된 쪽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부분 가지고 좀 미세하게 더 움직일 텐데 오늘 나왔던 또 실적 중에 ODM 대표적인 회사 대표라기보다는 미국 회사 잉글우드랩 실적 잘 나왔습니다. 50억 예상했는데 100억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온 거죠. 거기다가 또 코스메카 코리아 최대 주주 이쪽들은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미국 회사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 또 성과를 내죠. 거기다가 그 키엘 아십니까? 키엘 알죠. 아세요? 저 팀장님한테 바로 여쭤보려고 했더니 키엘이 그래 비싸요? 제일 비싸죠. 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 쓰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네. 몸에 바르래요. 쓰셔야죠. 비싼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지나가다 보니까 뭐 뼈다귀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약사복 예, 입고. 예, 그래서 그렇죠.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비전문가는 이렇게 그냥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주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그러면 이건 메시지 아까 이제 약간 고가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관세를 맞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런 회사 또 살아요. 같이 보게 되면 ODM도 이제 미국에서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 또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분위기가 바뀔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일단 던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쪽들은 나중에 또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세부적으로 본다 그럼 저희도 세부적으로 봐야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는 거 좋고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영업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 좋은데 절대 화장품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주 투자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돼 버렸는데 어쨌건 오늘 좀 급락을 이렇게 해버렸으니 좀 잘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두 분께 화장품주 한번 여쭤봤고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요 화면은 잠깐만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오늘이 11일이거든요. 네. 매월 11일은 또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이잖아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네. 데이터. 6월과 7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6월과 7월이 참.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8월은 조금 아직은 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슬로우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6, 7월은 좋았는데 8월의 시작이 수출 데이터가 이제 화장품이 조금 슬로우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하나 핑계로 된다면 너무 좋았는데 8월은 또 왜 이렇게 슬로우한 거야? 뭐 이런 부분인 건데 그 슬로우가 근데 20% 급락할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안 올랐으면 안 그럴 거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14일이었습니다. 2024년도 11월 14일이었거든요. 그때 음봉이 아주 크게 나온 때가 있거든요. 네.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나중에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실리콘2가 작년 11월 14일 날 아주 장대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그 음봉을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가 걸리고 결국에는 거기를 넘어서서 회복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된다라는 건 아닌데 반등의 타이밍을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한번 좀 노이즈와 함께 크게 음봉이 만들어지면 빨리 올라오지 못하면 좀 기간 조정은 그러게요.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앞으로 8월달 남아 있는 그러면 11일부터 30일까지 또 수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 예민하게 또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실적이 약간 이렇게 기스가 난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무조건 저가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숫자들도 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추후에 다시 하고 그때 저는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다룬 두 종목에 대해서 특히 내일의 움직임이 참 궁금해집니다. 일단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지 않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앞에서 시장 정리하다가 2차 전지 얘기도 나왔으니 그것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에 대한 뭐 기대감들로 저희가 매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터치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중국의 리튬 광산 생산 일시 중단됐다라는 뉴스들까지 뭐 나오다 보니까 공급 축소에 따른 뭐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까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현 시장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ES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ESS만으로 이렇게 오를 종목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일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주의 상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요? 네, 대표님. 또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도 그래도 물어보시는. 네, 네, 예.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오늘도 보다 보니까 이제 다 올라옵니다. 이것저것 다 올라오다 보니까 리튬 쪽도 뭐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장비 쪽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이게
공장 가동이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막 취소되고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터난다라고 했던 회사들까지도 올해 지금 막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장 가동만 됐지 아직 물량 늘 게 없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까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확인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종목들이 일단 확산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되는 쪽, 안 되는 쪽 이걸 구분하셔서 움직여야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2차전지 세다 보면 막 이것도 좀 매매하고 저것도 매매하고 막 확산될 거 아닙니까? 네.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고점에서 딱 걸리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2차전지가 강하게 되고 거기다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ESS가 이것 가지고 올라오는 거 맞느냐? 네, 맞아요. 이거가 또 어디입니까 이게? 네. 안 그러면 다 멈추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까지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이 못하는 LFP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핵심이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게 되면 그쪽을 보셔야죠.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얘기 또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LFP랑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 양극재, 네. LNF, 또 음극재, 포스코 퓨처 이제 양극재까지 손댄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외로 빠집니다. 왜냐면 양극재 취소, 물량 취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 내일 가게 되면 밀렸다가 또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당되는 물량은 그렇죠. 전기차용입니다. 네. 전기차는 지금 잘못해서 누가 뭘 확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하게 되면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서 두 축들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다 또 ESS와 관련된 쪽들 먼저 준비를 다 해서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준비가 된 회사들이 있어요. 한 1, 2년 뒤 가게 되면 매출이 폭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가지고 이제 바라보시면서 그쪽으로 대가는 게 맞고 또 보다 보니까 저 몰랐는데 주말 사이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LG에너지 솔루션용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한 그 캐즘 구간 나오고 엉망이 돼서 막 저기까지 빠졌다가 여전히 준비 잘하고 있고 이제 돌릴 준비를 하는 회사들도 있네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46 시리즈.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돌리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테슬라로 들어갑니다. 네. 거기랑 딱 붙어서 준비를 하는 회사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공장에서 체리 자동차랑 연결해서 또 날 준비를 하네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호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볼 거는 어차피 중심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근데 그게 꼭 기억할 거는 ESS 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전기차가 아직 늦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주축이 돼서 바뀔 회사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쭉 보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하반기까지 아마 세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 대표님이 열강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시간을 벌어주셨는데 아직 안 나오나요 자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신 부분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안에서 최대한 만약에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 드릴 테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뭐 상반기 바다, 하반기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다들 조방원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여기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컸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재만 있어도 주가는 이제 토끼처럼 튈 수 있는 그게 이제 2차 전지의 희망이었는데 너무 미국이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나온 거는 이제 테슬라의 각형 배터리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 흑연 뭐 75% 과세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CATL 쪽에 의존하고 있던 테슬라의 배터리를 계속 공급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리튬 가격 튀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상한가로 점상으로 그냥 그대로 직행을 했거든요. CATL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리튬 광산이 이게 이제 갱신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당분간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이제 호재.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 잘 팔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의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인 거죠. 네, 많이 오르는 섹터도 있지만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댈 수 있는. 그다음에 하반기에 뭐 수급 쪽으로 크게 부담 없는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뭐 수혜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워낙 지금 ESS 쪽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ESS 쪽에 LFP 쪽 대응하는 기업들 LNF 아마 LNF 얼마 전에 자금 조달할 때만 하더라도 회사 큰일 날 것처럼 다들 여의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오늘 엔캠이라는 회사는 장중에 한 5%인가 이상 올랐는데 네. 그 회사도 상승한 거 다 토해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엔캠의 교집합이 딱 그거예요. 한 가지는 뭐 LFP 관련된 부분들 전액이 왜냐하면 이제 3원기보다는 LFP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전액이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액은 이제 우유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우리가 이제 납품하는데 저기 멀리서 실어가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바로 옆에서 붙어서 이제 전액 공장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엔캠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 전지들은 뭐 시장이 다른 섹터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될 때는 꿈틀꿈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까지는 이 분위기 괜찮은데요. 3분기까지는 괜찮은데 4분기로 갔을 때는 조금 슬로해질 가능성이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또 LNF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가장 센 구간이 이 3분기입니다. 9월까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잘 하셔야 되고 이미 LNF 기준으로 저점에서 거의 80% 올랐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내가 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면 다시 이제 다음 좀 사이클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쨌든 업황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ESS, LFP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보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또 두 분의 투자 의견 잘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굵직한 종목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방송 준비 전에 저희 단톡방에 이제 자료 공유를 하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퍼포남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서는 볼 수 없는 막 사진들이나 그런 게 올라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와 어떤 투자 아이디어입니까? 안 할래요 이거? 왜요? 우리 PD님이 네. 아주 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네. 그냥 안 할. 대표님 사진을 가지고 뭘 해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보시면 아시고요. 네. 예. 일단 이게 왜 스스로 민망하세요? 좀 이따 대표님이 또 준비해놓고 답답해라. 예. 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예,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렌드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앵커님은 네. 본인이 네. 테토남, 뭐 애견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테토남은 테스테론? 예. 테스테론. 예. 테스트 뭐요? 그런 거 있어요. 네네. 이거, 그러니까 남성적인 예. 쪽의 남자, 네. 애견남은 에스트로겐, 네. 예. 그러니까 여성적인 남자 네네. 이런 쪽에서 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또 그 뒤에 여자 붙이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퍼포남이래요. 퍼포남. 네. 요즘엔 트렌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거를 네. 만약에 그 트렌드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뭐 잠잠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네. 뭔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좋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잘하는 남자 아니고요. 네. 파포남이 아니고 퍼포남입니다. 네. 네. 이게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남성이라고 하네요. 우리 앵커님이시네요. 지금 대표님처럼 선글라스 끼고 그런 겁니까? 이거는 네. 예.
또 그 저 생체적인 비밀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약간 마초스럽지만 뭐 이렇게 뭘까 보여주려고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네. 특징이 특징이 그렇대요. 줄 이어폰 쓴다고 그러고요. 네. 줄 이어폰 진짜 오랜만에 봤네요. 네, 그리고 좀 넓은 팬츠, 토트백 이런 것 메고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요. 왜냐면 너무 이게 어렵네. 뭘 얘기를 붙일 수가 있대요. 뭘 붙인다고요? 얘기가 얘기. 네, 그러면 이제 한컷 찍어드릴까요? 이러면서 훅 들어갈 수가 있대요 또. 네. 한컷 찍어. 근데 책인데 너무 옛날 수법 아닙니까?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렇게 네. 하십니까? 읽지 않는 책. 읽지 않는 책. 저건 딱, 공감합니다. 예, 그 커피숍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쫙 그렇죠. 펴 있는데 앞에는 하얗습니다. 네. 펴는 데만 펴놔요. 네, 거기다가 라브 키링이 여기 달렸겠죠. 그리고 말차 라떼.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PD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저한테. 나 이거 못 봤어요. 예, 이제 여기 말차 라떼 들어가 있고 라부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지금 저 앞에 서 계시고 있는데 나 잘했죠 이러고 계세요 지금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이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이런 게 요즘에 네. 특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네. 두 개가 나오던데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가 트렌드에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말차 네. 이쪽이 최근 들어서 이게 트렌드 못 봤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차 좋아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저는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줄 이어폰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올해 상반기부터 말차 라떼, 그렇죠. 핫하면 말차 라떼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라부부야 사실 여름 때도 엄청 핫했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에서 말차 쪽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과자도 있고. 네. 그래서 저게 왜 저런가 그래서 저는 안 좋아. 무슨 약 먹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그렇죠. 좋아해서 먹는 것도 먹는 건데 그냥 퍼포남이 되기 위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죠. 안 읽는 책처럼. 그냥 들고 어제 시킨 거 그대로 다시 따라서 그냥 들고 다니고.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여튼 그게 요즘 인기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말차가 그거라면서요. 그 녹차를 음지에서 말려서 더 곱게 빻은 그게 말차라고 하네요. 저 몰랐습니다. 보면 공부하다가 보니까 알았어요. 네네. 잘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걸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좀 움직이는데 그냥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또 스타벅스가 또 주가 돼서 이런 식으로 또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트렌드가 움직이는 건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트렌드가 바뀌면은 따끈따끈하게 가져오는 트남, 네. 트렌드 남자가 네. 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창피해. 하지 마세요, PD님. 이거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스타벅스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이렇게 말차 라떼 수출하는 기업이 따로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별 시총이 그건 아니고. 요만한 회사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도 네.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확인되게 되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민감하게 하려면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냥 내가 그냥 퍼포남이다. 제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원고 쓰기에도 바쁘고 매매하기도 바쁜 남자가 무슨 카페에서 뭐 책 펼쳐놓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네, 저 퍼포남. 아닙니다. 저한테 트렌드. 해당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뭐요? 줄 주님한테요? 네, 저 어떤 여러 거요? 가지 요소 중에 줄이어폰. 유선. 네. 줄리오폰. 저는 뭐 있는데요. 무선도 네. 있는데 네. 충전하는 게 귀찮아서 사실은 저는 쓰는 거지 뭔가 그런 거 아니고 네 매일 밤에 충전하는 게 귀찮아서 저는 뭐 쓴 지가 저는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외에는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버스 탈 때 한번 걸려보세요. 그때 요런 잘 안 쓰게 됩니다. 가다 보면 탁 걸리거든요. 그렇지. 예, 맞아. 옆에 가방에 걸리고. 걸려가지고 귀가 예. 이렇게 칙 한번 대보면은 맞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근데 그 레트로한 그 느낌 때문에 다시 뭐 작년에도 유행을 많이 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퍼포남 그 요소 중에서 읽지 않는 책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손 허전하고 어딘가 나가서 시간 때우게 될 때
희한하게 읽지 않는 약간 인문학 책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였군요. 그중에 사진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책 펴놨는데 네. 이러고 있대요. 그렇죠. 아니 이거 책 펴놓고 유튜브 보고 그렇긴 하는데 퍼프남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빨리 넘어가시죠. 예, 선글라스 끼신 이제 대표님께서 퍼프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이제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가 보면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스토리 자체는 너무 잘 아실 테고, 뭐 지난해부터 이야기는 참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새로운 이슈들이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이제 큰 기업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작은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실적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큰 기업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과거에 우리가 왜 2018년도,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되게 화해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 대북 막 그 수혜주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북한이 전력 인프라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대북 관련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뭐 전기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장 기업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의외로 똘똘한 게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실적 나왔던 세명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강하게 좀 사고 있어요. 시가총액의 한 1.5% 정도 오늘까지 지금 매집을 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왜 매출의 성장, 뭐 영업이익 성장률 제가 영업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실적 나왔는데 매출액은 200%. 영업이익은 96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너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성장하는 것은 꼭 그 전에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너무 작으면 조금만 성장해도 엄청 크게 이제 성장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 모멘텀이 한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장기적으로 뭐 배전이라든지 송전 쪽에 투자한다, 10조 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전이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이제 한전이 전기요금 좀 인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어쨌든 한전이 그렇게 돈을 조금 벌게 되면 내일입니다. 실적 발표 한전. 내일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제 돈이 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하는데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HVD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초고압 직류 송전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보내려면 세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HVDC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아니라 직류로 이제 송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좀 확충을 하는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내년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그 부분들 확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질문하실 때처럼 왜 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서 이제 하나씩 이제 증명을 해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 기업들도 그렇지만 작은 기업들도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꽤 틈새가 실적 시즌에 이제 후반기에 틈새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AI 데이터 센터의 또 비상 발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석탄 이야기는 잘 안 하세요. 제가 계속 석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스 원전까지는 이야기하시고 태양광 풍력은 뭐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거 다 끌었어도 필요한 전력 충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의 석탄 관련주들이 되게 뭐 퍼포먼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까지도 엄청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내년도 그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내년도에 섹터에 증액이 되는 부분들 나온 게 있는데 M7 있잖아요. 네. M7보다 미국의 우리 XLI가 인더스트리인가 산업재 섹터 ETF거든요. 거기가 영업이익 성장률이 M7보다 내년도에 거기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걸로 지금 회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통 에너지 네, 섹터인데 저 에너지 쪽이 AI보다 더 산업재 섹터가 그만큼 이게 AI가 투자가 되는 건 맞는데 그 AI 투자를 위해서는 전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성장이 지금 더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스토리는 숫자가 확인되면서 계속 아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래킹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해서 뉴스 정리와 함께 새로운 투자 관전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고 전력기기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느 부분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이쪽이 핫하거든요. HVDC. 네. 근데 지금 좋은 것만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지금 HVDC 하니까 지금 세명전기만 막 또 부각받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요? LS 일렉트릭이에요. 총 점유율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가 강점인데 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슬쩍 나오는 회사 갑자기 팍 튀다 보니까 거기 관심이 팍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여기에 가장 또 이제 저희 웬만한 전력기기 회사를 다 합니다. HVDC.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그 대한전선이 빵 떴거든요. 네. 이쪽도 중국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들 미국에서 막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빵 떴는데 이거는 올라오면 일단 세게 못 가요. 왜냐면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LS 쪽하고 그런데 소송 걸려 있다가 이거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기본 물량까지도 그러니까 배상금의 기본 공급 계약까지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은 돼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나 관련돼서 요즘에 해저 케이블, HVDC 관련된 쪽에서 막 움직일 때는 주의할 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세명전기 관련된 쪽에서 한 지난주부터 얘기가 좀 도는데 별 조그만 회사라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터디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강점이 그거예요. HVDC에 들어가는 금구류라고 합니다. 네. 금구류가 뭐냐면은 이렇게 딱 보면 앞면에 그 전선 들어갈 때 그 지지하는 쪽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국산화를 했어요. 일본 거 대비해서 한 30% 싸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전력에선 가져와 하면 하겠죠. 또 하나가 있는 게 재룡 얘를 네. 또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금구류가 마진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 이번에 나온 실적 보고는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초기 물량 이후에는 항상 초기 물량 나오면 그게 꾸준히 계속 나가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반짝됐다고 해서 또 막 따라붙으시면 이거 좀 주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스타일이 그런 쪽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항상 꾸준히 나와야 레벨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다음 실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반들 마련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회사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작은 종목 중에서 HVDC 하는 쪽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쪽인 신규 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가 피복 관련된 쪽에서 여기 연결되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피복. 네, 그쪽들도 이제 구리 쪽과 관련돼서 연결되는데 원래 저희가 피복 이거 돈 얼마나 돼라고 하는데 그쪽은 의외로 또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총이 작아서 제가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금 부각 받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는 HVAC 대비해서 DC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효율은 좋지만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들이 딱 중심을 잡고 뭘 해줘야 되는데 한국전력이 아직 그 정도로 이제 여력들이 확 커졌느냐?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서는 있다. 한쪽에서 보시면서 막 확장되는 건 좋은데 또 좀 체크할 건 체크하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해서 또 두 갈래 이야기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스토리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뭐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거는 저도 여쭤보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뉴스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서 한번 의견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좀 정치적으로 오해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뭐 차, 조선, 철강, 일부 건설 뭐 다 피해 볼 수 있다면 이 기사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야말로 주식 투자 측면에서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길게까지 아니어도 되니까요. 팀장님께서 좀 제가요? 아니 두 분께 모두 드리긴 할 건데 네. 저도 질문하는 저도 조심스럽고 근데 이게 실제 영향이 있나라는 좀 갸우뚱함도 좀 있어서 그냥 뭐 투자 관점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조선산업은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사실은 뭐 그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설켜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원청 대형 조선사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임금이나 단체 교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노란봉투법을 시행을 하면 이제는 원청이 하청하고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업에 따라서 책임도 이제는 뭐 같이 좀 져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죠.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업체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업계의 협력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교섭을 다 만약에 해야 되면 사실은 뭐 1년 동안 거기 대응하는데 아마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조선소 현장의 이제 목소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잠재우려면 뭐 확실히 이제 숫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따박따박 2027년까지 좀 보여주면서 당분간은 그러한 우려감은 있지만 뭐 수주받은 배에서 뭐 나오는 모습만 보여주면 괜찮을 텐데 요즘은 조선주도 이제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떠한 산업이 주도 섹터로 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세가 한 2년에서 뭐 3년 이렇게 진행되면 네.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제 그 산업에서 상장되지 않던 기업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상장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에서 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하나 됐고 또 조만간에 또 뭐 상장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몸값에 대해서 지금 조금 또 이슈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와 비교를 또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네. 큰 시세로 봤을 때 허리는 좀 지나왔고 이제는 시세가 상장을 지금까지 안 하던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하네라면 이제는 가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되게 예민하게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가 화장품 이야기도 했지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센티적으로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거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오면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조선의 우리가 테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함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짓고 이런 것보다는 수리하는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리 조선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리 조선소는 사실 우리는 진짜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한 땀 한 땀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수리 조선소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상당히 중국은 자동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리 조선소도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참 미국이 그렇게 우리 중국을 방어만 안 해주면 사실은 좀 이렇게 붙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제 실적이 혹시나 이제 잘 나올 때는 괜찮은데 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고개를 숙일 거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이제 잠재되어 있던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현장에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노란 봉투법뿐만이 아니라 말씀해주셨던 그 같은 섹터 내에서 기업 공개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그렇죠. 포인트는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때 로봇 이슈 엄청 났을 때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 기업 공개가 막 줄줄이 이어지고도 했었는데, 조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서 노란 봉투법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대표님께는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시장님께서 얘기를 길게 해주시는 덕분에 예. 네.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속으로 준비하신 멘트는 있을 테니까 좀 더 끌어주세요.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네. 하나옵션은 쭉 밀리고 네. 그럼 HD현대중공업은 왜 버텨요? 네, 그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대표님 팀장님이 마무리 지어준 걸로 정리하고 두 분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